훈련과 개발, 감독이 얼마만큼 아느냐보다는 선수들이 코트에서 어떻게 뛰느냐가 더 중요하다. 화분에 씨앗을 심으면 화분의 크기만큼 자란다. 그러나 탁 트인 공간에 마음껏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20개의 화분도 모자랄 정도로 크게 자랄 것이다. 현재 스코어는 69대 72로 원정팀이 앞서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투의 기회가 주어졌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48초. 슛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2골차로 뒤지게 된다. 만약 실패한다고 해도 여전히 3점 차로 뒤진다. 2점 슛을 2번은 성공시켜야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볼은 튕겨나왔다. 슛이 실패한 것이다. 로션 맥레오드가 리바운드를 잡고 브에치에코브스키에게 패스했다. 보조가 어떤 판단을 할까? 당시 나는 그게 궁금했다. 3점 슛 라인으로 달려갈까? 아니면 리스크가 적은 2점 슛을 날리고서 볼을 다시 뺏을 기회를 노릴까? 타임아웃을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듀크대는 체력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강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 보조는 드리블을 하며 코트 위를 쏜살같이 달렸다. 표정을 보니 보조의 심중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질러보는 거야. 질러보자고. 3점 슛을 날려버리자.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패스도 없이 3점 슛 라인으로 돌진하더니 볼을 던졌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다. 원정팀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았으나 곧 파울이 선언되어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다. 상황은 더 불리해졌고 종료까지는 약 10초가 남아있었다. 좋아, 잠깐 중지. 내가 말했다. 모의 연습 동안 골대 뒤에 서있던 나는 파울 라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선수들을 모두 불렀다. 보조, 무슨 생각을 한 거지? 3점 슛을 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기고 싶어서요. 이기고 싶은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무작정 달려가서 슛을 쏘는 것 외에도 이기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때 군대에서 배웠던 이야기를 꺼냈다. 언덕 위에 기관총 한 대가 서 있다고 치자. 사수는 지금 너와 동료들을 조준하고 있다. 그 기관총을 차지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혼자 언덕 위를 쌩하니 달려가서 적을 괴멸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인가? 아마 네 몸은 기관총에 벌집이 될 것이다. 죽을 거란 얘기다. 그래도 괜찮아. 어쨌든 최선은 다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인가? 천만에. 네 목숨도 중요하지만 너 하나 때문에 아군의 목숨도 위태로워지게 된다.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총을 어떻게 차지해야 하지? 나는 웅변하듯 선수들에게 물었다. 옆길로 숨어서 가도 되겠지? 소대원을 더는 출동시키거나 집단 사격으로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도 있고 폭탄을 투하하도록 공군에 요청해도 된다. 굳이 목숨을 내놓거나 아군의 공격에 빠뜨리지 않고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아까 모두가 위험에 빠지고 말았어. 알겠지 보조? 모두도 알겠나? 모두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골대 뒤에 자리를 잡았다. 좋아, 다시 해보자. 눈으로 기억하고 몸으로 이해하라. 보조의 게임 시뮬레이션에는 나만의 훈련과 성장법이 정확히 나타나 있다. 나는 팀의 효율성을 높이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전에 강한 팀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가르칠 때 내가 주로 도입하는 개념은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듣기만 하면 잊어버린다. 눈으로 보며 기억하고 몸으로 뛰며 이해하라. 내가 팀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든 간에 듣기만 한 내용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마련이다. 각자의 행동을 담은 영상을 검토하는 과정은 그래서 중요하다. 본 것은 더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팀 훈련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몸으로 뛰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연습을 실전처럼 반복하는 이유다.
반복은 선수들의 신체적 습관을 다듬고 그들이 실전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팀은 보고, 듣고 행동에 옮길 것이다. 팀원들과 연습할 때면 나는 어김없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일단 훈련 지침을 한 페이지에 정리해두고 선수들에게 지적하고 싶은 사항과 이를 전달할 곳까지 결정한다. 예를 들면 라커룸, 코트 한복판, 벤치, 골대 밑 등 구체적인 장소를 생각해둔다. 장소를 바꾸면 환경이 바뀌면서 선수들의 집중력도 높아지고 전달하는 내용은 자연히 기억 속에 훨씬 오래 남는다. 얼마나 길게 이야기할 것인지도 빼놓지 않고 고려한다. 연습 시간이 7분이라면 설명은 4분까지 끌어서는 안 된다. 나도 허겁지겁 설명하고 싶진 않지만 이야기에는 1분만 쓰고 나머지 6분은 듣기보다는 몸으로 뛰게 집중한다. 연습할 때는 팀 전체가 열심히 머리를 쓰면서 팀워크를 발휘하도록 가르친다. 경기 내내 열심히 뛰는 팀은 거의 없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근무 시간 내내 열중해서 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천부적인 재능은 차치하고 상대편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바로 팀워크, 그리고 끝까지 뛰는 뚝심이다. 게임 내내 지치지 않고 뛰는 팀을 맞닥뜨리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것이다. 또 달려드네? 도대체 이 팀은 지칠 줄을 모르는군. 이번엔 또 어떻게 나오려나?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연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연습이 끝날 때까지 내가 팀과 함께 줄곧 코트 위에 있는 것이다. 일부 감독들은 훈련을 시키고 바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팀이 제대로 훈련하길 바란다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연습 내내 팀과 함께 있어야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연습 내용만 지적해주고 선수들이 알아서 잘하리라 기대해선 안 된다. 감독이라는 직업의 매력 중 하나는 매일이 새롭다는 것이다. 연습도 마찬가지다. 연습 계획을 짜면 끝까지 밀고 나갔던 적이 있었다. 그땐 스케줄이 약간만 늦어도 화가 났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교훈을 터득하게 되었다. 지금은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혁신적으로 지도하고 싶다. 연습 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않고 스케줄을 바꾼다. 지금은 스케줄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감독은 박학다식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수들이 감독의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면 감독이 아는 게 많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감독이 얼마만큼 아느냐보다는 선수들이 코트에서 어떻게 뛰느냐가 더 중요하다. 또한 연습도 실전처럼 열심히 한다면 실제 경기에서도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실전이라는 생각으로 연습한다. 연습 때도 스코어를 매기고 전후반전, 종료, 파울, 타임아웃 등의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한다. 그렇다. 타임아웃까지도 그대로 이행한다. 쉬는 동안 선수들이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내가 특정 상황을 설정하거나 숙지사항을 전달하기도 한다. 그 후에 선수들은 코트로 다시 돌아간다. 연습이 한창 물이 익어 숨을 헐떡거릴 때면 자유투 연습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습 중에 휘슬은 절대로 불지 않는다. 실전에서 내 목소리에 익숙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휘슬은 마치 목발과도 같아서 이를 사용할 때는 두 다리로 서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게다가 휘슬은 선수들과 나 사이에 거리감을 벌린다. 거리감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차단해야 한다는 게 내 신조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음성 메시지 또는 메모도 잘 남기지 않는다. 그것들에게서는 인간미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 인간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기 만무하다. 그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내 스타일이다. 우리는 실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얼마나 사소한 일이든 연습에서 충분히 다룬다. 그러면 실제 경기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승리할 기회를 항상 쥐고 있는 것 또한 내 목표 중 하나다.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을 보라.
선수들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상보다는 객관적인 자아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행동을 볼 수 있다면 스스로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디오 촬영은 우리 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상이 담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선수들은 좀 더 분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각자의 개인기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실력도 동반 상승한다. 연습 전 수석 매니저를 불러서 한 선수의 연습을 15분 정도 촬영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매니저가 사전 고지 없이 모든 선수들을 한두 번 정도 찍어둔다. 연습이 끝난 후 모두 함께 앉아 그 영상들을 돌려보는데 그 결과 선수들은 영상에 담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평소에 연습 때도 최선을 다한다. 우린 연습이나 경기가 끝날 때마다 영상을 보기로 했다. 카메라가 보여주는 진실에 대응하는데 익숙해지길 바랐기 때문이다. 연습 중 내가 맷 크리스텐슨에게 수비를 잘 못했다고 말했다 치자. 그러면 그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감독님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수비엔 이상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함께 영상을 보면 그땐 감독님 말씀이 맞네. 수비를 제대로 못했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차리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의 행동에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며 배움의 의지를 불태울 수도 있다. 경기 도중 네이트 제임스가 리바운드를 환상적으로 잡아내는 장면을 부드러운 어조로 언급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팀원이 함께 영상을 볼 때면 어김없이 네이트의 탁월한 개인기를 칭찬한다. 영상에 담긴 자신의 멋진 모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동료들 앞에서 칭찬을 들을 땐 기분이 환상일 것이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항상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내키지 않더라도 사실이면 틀림없다. 가끔은 진실이 가혹할 때도 있다. 바비 헐리와 함께 영상을 봤을 때가 그랬다. 여태까지 내가 키운 선수 중에는 바비만큼 강력한 인상을 주는 선수는 없었다. 그가 보여주는 자신감과 결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범상치 않은 표정을 짓고 나서는 백패스와 장거리 슛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위 동료들도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었다. 그의 얼굴은 곧 열정을 표출하는 창이었다. 잘 닦인 바비의 창은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일에 심통을 부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열정도 사그라졌다. 소년 시절 바비는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말하곤 했다. 코트에서 입을 삐죽거리며 주심의 심판에 토를 달 때도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 행동 때문에 팀원들이 자주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하루는 경기 중 약 5분 정도를 바비의 표정에만 영상을 담았다. 그러고는 그를 앉혀놓고 그의 표정이 나와 동료들에게 어떻게 비쳤는지 보여주었다. 바비는 입을 삐죽 내밀고 투덜거리며 삿대질하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격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영상이 끝난 후에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바비, 동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나? 화면에 보기도 민망했겠지만 그래도 바비는 그 일을 교훈 삼아 대학팀 최고의 포인트 가드가 되었다. 또한 듀크대가 챔피언십 토너먼트 우승을 2차례나 차지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크리스찬을 상대할 때는 바비를 상대할 때와 접근 방법을 달리했다. 시즌이 끝나갈 무렵 노스 캐롤라이나와의 경기에서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나는 영상을 편집하여 크리스찬 특집 3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라커룸에 선수들을 집합시켰다. 그러고는 문을 닫고 영상을 틀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나는 크리스찬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너의 표정이나 목소리, 행동, 어느 것도 봐줄 만한 구석이 없어. 넌 불량 선수야. 너를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냐 아주 실망스러워.
는 없어서는 안 될 팀원이란 걸 명심해라. 또 불량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간 다시는 경기에 내보내지 않을 거야. 믿기지 않는다면 날 시험해도 좋다. 우리 모두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게 내버려 두진 않을 테니. 그러자 그는 동료 선수들 앞에서 내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감독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우리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여 NCAA 토너먼트 우승을 차지했고 크리스찬은 올해의 플레이어로 지명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NBA에서 각광받던 그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듀크대가 여러 차례 챔피언십 우승을 따낼 수 있었던 까닭은 라커룸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